안녕하세요. 딸도 말 좀 합시다의 엉거주춤, 주춤입니다. 주춤. 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또 시간이 흐르고 이러면서, 어느새 또 이렇게 훌쩍훌쩍 빨리빨리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듣는 시간 15분 뒷이야기. 오늘은 어느새 54번째네요. 54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위와 한 집에 살면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째 이날은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갔어요. 안락사 존엄사를 엄마가 찬성했는데 주사 한 번 맞고 약 하나 먹고 그렇게 딱 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엄마가 성당을 다녀오시고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라는 건 또 그때그때 달라지고 또 시대 상황에 따라도 달라지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엄마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냐고 많은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좀 자연스럽게 그 사위하고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좀 각 잡고 하게 되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되게 좋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기가 오빠가 아파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아프고 오빠도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오빠도 아프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바늘방석이겠어요. 엄마는 저하고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사위한테 아버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참 제 남편이 조금 부담도 되고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하루에 15분 서로가 얘기하자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찬찬하게 엄마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마련된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 우리 집안의 문제는 저와 연결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친정이라는 게 그래서 문제는 엄마가 사위에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사위 입장이 좀 곤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런 얘기를 사위에게 직접 하는 것이 예의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실 평상시에는 엄마가 저를 통해서 거의 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번에는 엄마 마음이 되게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정엄마랑 또 친정엄마뿐 아니겠죠. 시어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직접 엄마하고 나하고의 일보다는 그 엄마를 둘러싼 주변의 일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을 해야 돼요. 결혼식이나 이런 것도 다 거의 다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대소사. 근데 저만 그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저랑 또 같이 사는 남편도 그걸 같이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딸이 당사자가 되죠. 그 집안하고의. 딸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에서 조금 벗어난 사위나 며느리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 이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정말 각 잡고 하면 뭐라고 얘가 왜 이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해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훈훈하게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사위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싫어도 싫단 말 못하고 부담돼도 부담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어른들한테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랑 아내나 이런 사람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딸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한 집에 살아도 크게 불편함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그날 얘기하면서 정말 장은 익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하는 게 맛이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끙끙대지 않고 말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원가족 외에 다른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 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적용될 수도 있는, 응용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모와 사위가 한 집에서 싸움 없이, 큰 갈등 없이 23년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잘 지낼 수 있는 소통 방법에 대해서 딸도 말 좀 합시다에 오늘의 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이야기는 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한테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직접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는 싫어도 또 부담돼도 잘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이면 나중엔 별거 아닌 문제도 이렇게 큰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딸이 입장 정리를 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두 번째, 소통에 오류가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끙끙대지 말고 말하면 좋습니다. 오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또 엄마대로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늘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접근할 때 엄마를 잘못했어 이런 눈으로 접근하기보단 엄마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이렇게 그렇게 들으면서 얘기하면 좋고 또 빨리 교통정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평상시 대화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 끝났는데, 우리는 그동안 15분 동안 계속 54번째 동안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이 엄마 듣기를 하기 전에는 끙끙대고, 엄마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날 그 시간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누구하고 지낼 때, 물론 뭐 관계는 사실 그 사람하고 직접 푸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그 사람하고 푸는 거가 맞기는 한데, 조금 잘 지내고 싶으면 이렇게, 엄마 듣기처럼 그 대상이 누구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알람을 정해놓고,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상시 대화로 나도 보여주고 엄마도 좀 보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얘기하면서 잘 지내시다가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